for takeoff. Cam nose one is closed and latched. 김민아의 고공 비행. Closed latch. Runway 1.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진보정당과 이해충돌입니다. 이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맡아서 논란이 됐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결국 어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뭐 단지 전직 의원의 취업 문제 이렇게 보기에는 또 여러 짚어볼 대목이 있어서 좀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사퇴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이제 사임을 요청하는 논평을 냈는데 예. 이게 추혜선 전 의원의 경우 뭐 외연을 넓히겠다든지 가서 노동 문제를 얘기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얘기를 했지만 이미 당내에 그거 설득력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라든지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추혜선 전 의원의 행보를 비판했었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한 것이고 그걸 이제 추혜선 전 의원이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다가 추혜선 전 의원이 정치권 입문 전에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또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즉 친정에서도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판 논리들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상임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맡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대부분 이런 논리들이 이제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되고 외부에서의 비판 여론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말고 다른 정당 출신들도 여러 건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장석춘,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 LG전자 비상근 자문 이 직책을 맡았다고 하고요. 강효상 전 의원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고문을 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이달부터 LG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직 국회의원들을 넘어서 뭐 보좌관들 이력까지 뭐 넓혀서 보면은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인 거죠. 기업이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어떤 인허가 업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영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봐야겠는데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된 LGU 플러스라든지 이런 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회나 정부, 뭐 감독기관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분야들은 애초에 이렇게 좀 전직 국회의원이 직을 맡는 것은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사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직 국회의원들 취업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할 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따로 받도록 하거나 또는 취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혜선 전 의원 사례 포함해서 앞서 언급한 사례들 대개 다 이렇게 취업 승인을 받은 사례들인데요. 다만 송희경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를 맡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취업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이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이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는 구조인데 위원 11명 중에 4명은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로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7명은 국회가 위촉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영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과 정양석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로 대개 이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셀프 심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 하승수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좀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취업 승인이 나오는 것이고 이번 정의당의 경우는 그나마 진보정당이다 보니 정의당 내에서 논란이 시끌시끌해서 문제가 된 거지 다른 정당은 문제도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수정당의 경우에는 별로 뭐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좀 버티다가 뭐 소나기 지나가면 뭐 그때 다시 뭐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외부에서는 일각에서 이제 너무 도덕적으로 또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정의당이라든지 좀 진보 진영 내부의 고민을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단순한 차원으로만 또 볼 수는 없는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 논리 중에 마치 이런 사례가 진보 정당 경력이 사회적 스펙을 쌓는 징검다리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문제를 다루는 보수 언론들의 시각이 지금까지 이제 그래 왔던 거였는데 뭔가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그걸로 뒤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뭐 자기 이속을 챙기더라. 뭐 이런 프레임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진보의 아킬레스건처럼 지금 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혜선 전 의원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물론 또 이번 일에서 진보 정당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는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진보 정당의 어떤 한계요? 추혜선 전 의원의 어떤 그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사실 언론 개혁을 의제화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출신을 정의당이 영입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의 의원직을 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료 방송의 어떤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노동 현안 일부 외에는 이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기 주장을 좀 의제화하거나 이런 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랬기 때문에 존재감이 미미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도 이 3%를 좀 넘기는 정도의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것인데 그 어떤 한계 속에서도 당 차원에서 앞으로 뭐 그런 자기 어떤 특기를 살려갈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을 또 만들어주지도 못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혜선 전 의원 같은 사례가 자기 공간이 없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 호구지책이라도 찾으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기성정치와는 뭔가 다른 정말 필요해서 영입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사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네. 정의당 새 지도부 뽑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27일 저녁에 이제 누가 대표가 되는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한 배진교 의원하고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그리고 과거 노회찬 의원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종철 선임 대변인 그리고 김종민 전 부대표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라는 전망입니다. 뭐 주장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과거의 단절과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여당과의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이라든지 또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도 사실 당내에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예. 다만 이 중에서도 박창진 전 사무장의 경우에는 진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좀 결을 달리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하고 차별화할 거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진보 정당이 가졌던 어떤 대의 명분에서의 우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이 고민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진보가 뭘 한다고 하면 그게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다소 문제의식이 거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옳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추혜선 전 의원 논란은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에게는 좀 쓴 약이 돼야 될 사례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